9월 평가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어 매체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9월 평가원을 보면 뭐 6평, 9평 전부 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전부 다 보면 수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9월 평가원 잘 오답 정리 잘 해서 수능에 좀 방향을 잘 파악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어 매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쭉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음절에 대한 쭉 설명,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가 음절 구조 제약. 줄여줄게 그냥 음구제.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불리는 어떤 우리 국어의 제약, 문법적인 제약, 의문론적인 제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쭉 풀어보는 문제예요. 1번 보세요. 기억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글자 형태를 고정했다. 기억 보면 의미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 이건 이제 우리 한글 맞춤법에 뭡니까? 총칙의 1장 1항에 나와 있죠. 그죠?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두 번째, 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이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발음이 뭐 음음 변동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해서 적는 경우가 많죠. 우리 맞춤법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도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실증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형태 밝혀서 히읗이 소리가 안 나지만 히읗까지 첫 글자에 써주죠.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하죠. 1번 맞죠? 2번 보세요.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북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니은 보면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 이건 뭐 당연하죠. 북소리 발음 어떻게 됩니까? 북소리 그리고 국물 국물 된소리 대기 비음악 소리대로 안 쓰죠? 당연히 맞죠. 2번 맞고 3번 디귿에 따라 끝말잇기 할 때 나뭇잎 뒤에 ip새를 연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디귿 보면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잎도 하나의 음절, 나뭇, 잎 요걸 하나하나의 음절이라고 보는 관습이 있으니까 이 잎 뒤에 끝말잇기를 할 때 똑같이 피읍 받침 ip새를 연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지문에서 봤을 때 문법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음절 인식한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발음을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어떻다고? 표기 기준으로. 그죠? 표기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문법에서는 발음 기준으로 보니까 발음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음절 파악할 때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맞고 4번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강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리을 보면 이제 음절을 구분해놨지. 강복은 전부 다 뭡니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죠. 자음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유형에 해당하죠. 이 유형 이렇게 그죠? 목과 몫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 이거 한번 볼까요? 목. 발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발음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발음이야. 근데 뭐가 달라요? 그죠? 틀렸죠? 정답이 4번입니다. 우리가 표기대로 보지 않고 발음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겹받침은 어떻게 발음이 돼요? 자음군 단순화가 돼서 무조건 우리 국어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겹받침 발음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겹받침은 발음 절대 못한다. 하나가 탈락돼서 자음이 하나만 남아야 돼. 받침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 아니고 똑같은 요것도 자음 모음 자음 예요. 정답이 4번이고 5번까지 볼까요?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북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 북어 같은 경우는 발음대로 하면 북어. 부하고 거 따로따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음절이 표기 형태랑 어때요? 다르죠? 각각 다르잖아. 표기로 봤을 때는 음절이 어떻게 해요? 북, 기억 받침 북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발음대로 한다면 부, 거 하나하나씩 되겠죠. 그러니까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있죠. 그죠? 해당하는 예, 국어 맞죠?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 강변 같은 경우는 발음 그냥 강변이야. 이거 음음 변동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해당하지 않지. 왜냐하면 나타내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강변 같은 경우는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왜냐면 음절 음운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36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A 설명 간단히 해보면 음절 구조 제약이잖아. 첫 번째로 초성의 이응 못 온다. 이게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종성에서 7개만 발음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주구장창 했던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음끝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만약에 7개 이외의 자음이 왔을 때는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죠. 세 번째로 종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자음군 단순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다는 어디에 해당된다? 음절 구조 제약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근데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 없는 음운 변동도 있지. 그래서 뭐 니은 첨가 같은 게 있다. 우리 한번 문제 볼까요? 굳이 보면은 구개음화죠. 구개음화는 뭐 음절 구조 제약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관련된 거 없습니다. 1번 틀렸고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B가 옷만 한번 옆에 써볼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났죠. 교체 한 번 일어났고 관련된 교체 하나 일어났고 음끝 무관한 교체 비음화 하나 일어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것도 쭉 볼까요? C 보면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났다. 물약 한번 볼까? 물약 니은 첨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유음화 되죠. 니은 첨가 유음화 둘 다 뭐 관련 없죠. 무관한 첨가 한 번, 관련된 교체 한 번. 이게 틀렸죠. 3번 틀렸고 4번 보세요. 갑도 이제 갑도 갑 근데 뭐 우리 교과서엔 이렇게 안 보더라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시옷이 탈락해가지고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비읍과 디귿이 만나서 된소리 대기 볼까요? 첨가 없죠? 첨가 없어서 4번 틀렸어. 왜냐면 자음군 단수 탈락이고 된소리 대기 뭐예요? 교체잖아. 첨가 없죠. 그죠? 첨가 없어서 4번 틀렸고 2 보세요. 할른 자 할른 할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티읕이 탈락되는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유음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관련된 교체 한 번. 뭐 관련된 탈락 하나 있긴 한데 관련된 교체는 없죠. 이게 틀렸죠. 유음화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이 없죠. 왜냐면 그냥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바뀌는 거니까 음절 구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37번 보도록 합시다. 37번은 이제 파생어 문제죠. 파생어. 여러분 파생어, 합생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들인데 각각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보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한번. 기억 보니까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기, 개라는 접미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용언의 어근. 용언이라고 하면 뭡니까? 동사랑 형용사를 만나죠. 말하죠. 용언은 동사, 형용사. 용언의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서 접마사가 아니라 접미사죠. 붙어서 뭐가 됩니까? 네, 명사가 됐죠. 그래서 넓다라는 형용사에 다 대신 이가 붙어서 넓이라는 명사가 됐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하죠. 명파적. 명사가 아닌 거를 명사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니은 보면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끄덕, 출렁, 반짝 이런 거는 이제 부사성 어근입니다. 부사성 어근. 부사 어근이라고 보면 돼요. 부사 어근. 부사 어근이라고 하고 여기다 뭐가 붙어요? 접미사가 붙었어.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줬죠? 그죠? 뭐 끄덕이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되겠고 출렁대다도 반짝거리다. 네, 동사 이건 동사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사성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경우죠. 디귿 보세요. 디귿은 울보, 울다의 울에 보가 붙었고, 낚시의 꾼이 붙었고, 멋의 쟁이가 붙었고, 장난의 꾸러기가 붙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만들어졌죠. 단어로 만든. 그죠? 리을과 미음은 뭐냐면 이제 어근과 동일한 품사로 이제 품사가 동일함이라고 할까요? 품사가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어근과 품사가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밀치다면 밀다에 치가 붙은 거야. 밀치다, 밀다 둘 다 동사지. 상관없어요. 뭐 품사가 바뀐 게 없어요. 의미만 좀 바뀌었지. 의미. 그러니까 의미만 보충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접사라고 해요. 몰라도 됩니다. 문법에서 그렇게 말해요. 살리다도 살다 동사, 살리다 동사. 품사 똑같아. 근데 의미만 좀 바꿔준 거지. 입히다도 마찬가지. 깨뜨리다. 부채질도 부채의 질이 붙었고, 나물에 풋이 붙었고, 감다의 휘가 붙었고, 빼앗다의 기가 붙었는데 전부 다 품사를 바꿔주진 못하고 어떤 특정한 의미만을 첨가해주죠. 그래서 어근과 품사가 동일하지만 바뀌진 않지만 의미만 보충해주는 어떤 한정적 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나머지 다 맞아. 뭐 용언에 결합해서 명사 만들었고, 부사에 결합해서 동사 만들었고, 사람 가리키는 의미, 품사와 동일한 단어 맞는데, 리을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주동사에 결합해서 사동사를 만들었다? 여러분, 사동,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사동, 파생, 전미사. 이거 뭡니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7개예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피동파생전미사는 뭡니까? 우리 나왔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피동파생전미사는 이희릭이죠. 히히릭이가 아니라 이희릭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이제 금방 풀 수 있었죠. 왜냐면 치 없고 뜰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풀지 않아도 의미상으로 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를 밀치다 하면 어때요? 사동이라고 하면은 시키는 의미가 있어야죠. 사동이란 게 뭡니까? 어떤 대상에게 행위를 시킴, 하게 함, 뭐 하게 함 요런 의미가 들어가야 사동이지. 근데 내가 그를 밀치다 하면은 치가 붙어가지고 어떤 시키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아니죠. 이런 건 사동이 아니야. 사동 아님. 그치? 그럼 사동의 어떤 대표적인 문장 뭐가 있을까? 엄마가 한번 써볼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표적인 사동 표현이 되죠. 아이가 옷을 입는 행위를 하게 했잖아. 그치? 그랬으니까 이런 건 사동이 되는. 그래서 이희릭이 우추 외우고 있으면 좋고 못 외웠으면 의미 가지고 풀면 됐죠. 하게 하는 의미인지 내가 그를 밀치다는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동이 아닙니다. 깨뜨리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릇을 깨뜨리다 하면은 뭐 그릇한테 무슨 행동을 시킨 거 없죠. 사동 아닙니다. 그래서 사동파생전미사는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38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네. 높임 표현이 혼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에 안긴 문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의 차이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게 이제 우리 관형절이 안긴 문장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이죠. 관형절. 우리 관형절이 뭡니까? 관형절이 안긴 문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관형절이 이제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이란 뜻이죠. 관형사라는 것은 체언을 수식해주는
어떤 품사가 관형사인데 이런 관형사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절이 바뀐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서. 그래서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서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가지고 마치 뭐처럼 관형사처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는 예문을 그냥 봅시다. 바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겹문장인데 두 가지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할아버지께서 공원에서 산책하시다.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긴 문장이죠. 미안합니다. 안긴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안은 문장은 뭐냐면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이게 이제 안은 문장이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어떻게 합쳐지냐? 관형절에서는 중복되는 문장이 하나 삭제가 되죠. 중복이 되니까 하나 삭제가 되고 공원에서 산책하시다가 이제 수식해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는 수식할 수 없으니까 관형사용 어미를 붙여줘야겠죠. 하시던이 붙었네요. 여기서는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 조건 봤을 때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됐다.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 높임의 대상 주어죠? 아는 문장에서도 주어로 실현됐으니까 뭐 이거 예문 맞죠? 그죠? 이제 니은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니은이니까 안긴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으로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됐다. 그러니까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객체 높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실현됐다. 이거 뭐 따져보면 금방 나오죠. 따져보면 금방 나와요. 1번부터 보세요.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일단 딱 봤을 때 은 문장 봐봐요. 이게 아는 문장이죠.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이건데 일단 아는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주어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틀렸지.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어잖아. 건강의 주체가 어르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일단. 일단 여기서부터 틀려서 더 볼 것도 없어요. 그죠? 2번 보세요.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2번 보세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여기서 이제 주체가 부모님. 주체래요. 저기 안긴 문장이 주체죠. 이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인데 이거는 이제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이 아니죠. 이거 한번 분석 간단히 해볼까? 한번. 오빠는 예, 이거 먼저 쓰면 안 되겠다. 네, 안긴 문장 먼저 써볼게요. 우리 순서대로 똑같이. 부모님께서 고향에 계신다. 요거랑 또 뭐가 합쳐집니까? 오빠는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요 두 문장이 합쳐진 게 이 문장인데 중복되는 문장이 일단 삭제돼야죠. 안긴 문장에서 이게 안긴, 그죠? 이게 아는. 중복된 성분 삭제하고 고향에 계신다를 이제 수식어구로 넣어야 되는데 그대로 넣을 수 없으니까 종결어미를 빼고 관형사형어미 니은을 넣었어요.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 이건 주체 높임의 대상이죠. 주체 높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네. 이거 틀렸죠. 네,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실현이 된 거죠. 2번 틀렸고 3번 보세요.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
이 날짜가 수식을 받는데 뭐 날짜는 일단 객체 높임 대상도 아니고 그죠? 높임의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그냥 아니죠. 틀렸죠? 4번 보세요.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예, 높임의 대상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인데 보세요. 한번 우리 이것도 분석을 해봅시다. 4번 여기다 써볼게요. 4번 누나는 우리 안긴 문장 먼저 써야죠. 안긴 문장 먼저 누나는 다음 주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다. 이게 지울게 하죠. 이건 지우고 드릴 것이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드릴 것이다. 이게 이제 안긴 문장이 되죠. 요거랑 이제 뭐가 안 왔냐 이 문장을 누나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요게 이제 안 나와버리죠. 안긴 문장을.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중복된 성분이 사라지죠. 일단 누나는 이게 중복되니까 삭제되고 할머니께 중복되니까 삭제되고 그죠?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것이다를 수식어구로 넣는데 종결어미로 수식할 수 없으니까 없애주고 관형 사용어미를 넣어주죠.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건에 맞아야죠. 안긴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 대상 이거 부사어죠. 부사어니까 객체 높임의 대상이 맞긴 맞아. 근데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됐냐? 여기서도 부사어로 실현됐죠. 부사어로 실현됐으니까 여기서 틀렸네. 4번 틀렸죠. 아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실현이 됐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네, 5번 이제 볼게요. 5번. 5번은 여기 빈 공간에 한번 써볼게요. 5번. 형은 정답이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이 문장인데 한번 볼게요. 안긴 문장 먼저 봅시다.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뵙다. 네, 요 안긴 문장이랑 뭐가 합쳐집니까? 형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요 문장. 인식이 잘 안 되네요. 네, 됐네요. 나왔네요. 요 문장이 합쳐진 건데 똑같이 중복된 성분 사라지고 중복됐으니까 사라지고 동생이 찾아뵙다. 종결어미로는 수식 못하니까 배려는 수식 못하니까 배려던 요걸로 이제 바뀌었죠. 여기서 요걸 이제 수식어구로 넣어주죠.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안긴 문장에서 목적어,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고 아는 문장에서도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니까 부합을 하죠. 객체 높임에서 목적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둘 다 목적어가 되죠. 높임의 대상이 목적어. 이게 2점짜리 문제네.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3점 줄만 한데 2점으로 이제 했네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법 마지막 문제죠. 39번 문제 봅시다. 보기의 기역 미음에 해당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국어 문제 마지막에 항상 나오죠. 봅시다. 중세국어 조사의 쓰임 해가지고 조사의 쓰임 이거 너무 자주 나온 진짜 빈출되는 그죠? 이거 생각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조사의 쓰임이
어쨌든 봅시다. 기억 보세요. 주격조사 2는, 근데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주격조사에는 증세국어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2, 우표. 이거는 어떤 경우?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죠. 체언이 끝나는 경우. 글씨가 좀 이상하니까 다시 쓸게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받침이 있다 이 말이지. 받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책상 이 하면 이가 쓰이는 경우야. 왜냐면 체언이 뭘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잖아. 받침이 있잖아. 그런 경우엔 이를 쓴다는 거죠. 이. 그다음에 그냥 모음만 있는 이는 이거 뭡니까? 체언이 뭘로 끝나는 경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그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나무 했어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나무 가라고 하죠. 주어로 쓰면. 근데 가 대신에 중세국어 때는 뭘 썼다? 이 이를 붙였다. 이렇게 나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좀 예시가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면 나무는 옛날에 다른 형태로 쓰였거든. 그래서 뭐가 있죠? 누로 합시다. 누구 할 때 누가 있었어. 옛날에 중세국어 때 누구 할 때 누구냐 할 때 이 누가 하나의 체언이었거든. 그래서 누에다가 뭘 붙였냐면 주어로 쓸 때 이를 붙였어. 뉘신지요. 요게 이제 누에서 온 거예요. 주격조사 신지요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형태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왜냐면 누가 따로 안 쓰이니까 주격조사 이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쓰였죠. 왜냐면 체언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잖아. 우로 끝났잖아. 그래서 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무표시는 이제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경우 이런 경우에 무표를 썼죠.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경우. 자, 1번 보세요. 기억, 다리, 즈문, 가람에, 빛이, 오미. 자, 보면은 다리. 형태소 분석 한번 해봐. 이렇게 되죠. 달. 리을로 끝나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고 주격조사는 이가 붙었죠. 이가 아니라 이가 붙었단 말이에요. 체언이 리을로 끝나가지고. 그래서 주격조사 그냥 이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여야 하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뭘로 끝났습니까? 주어가 리을로 끝났죠. 그래서 틀렸네.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1번. 바로 풀렸네. 바로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이해되죠? 이런 경우에 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쓰였고 이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가 붙었죠.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밥을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 쓰였다. 이거 뭐 밥, 을, 그지? 자음으로 끝났네. 맞죠? 2번 맞고. 3번 디귿. 그 나못 불휘를 배혀. 그 나무 뿌리를 빼요. 나못 관형격 조사 시옷은 사물이나 존재 대상인 체온 뒤에 쓰였다. 이건 사물인 경우에 쓰였죠. 의를 시옷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사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4번 보세요.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온 뒤에 쓰였다.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온 여기 있죠. 물. 이 물은 리을로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로를 붙였죠. 그래서 5번 임금하 알아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임금은 높여야 될 대상인데 임금을 부를 때 존칭의 이제 혹격조사인 하를 붙이죠. 존대 대상인 체온 뒤에 존칭의 혹격조사 하를 썼다. 임금님은 높여야 되니까 그죠? 다 맞고 1번이 틀렸습니다. 39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제 40번부터 43번 문제 이제 매체 문제죠. 이 매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언어와 매체 학부 과정은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제도로 바뀌면서 매체 문제가 좀 부각이 됐죠. 어렵다. 뭐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요. 구평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신문기사죠. 박땡땡 기자 보니까 딱 보니까 신문기사, 그지? 나를 보니까 이건 신문기사를 토대로 이제 만든 카드뉴스예요. 요즘에 카드뉴스 뭐 뜨고 있으니까, 그죠? 한번 문제를 봅시다. 40번. 가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거 신뢰성 파악하는 거 기본이죠. 기본. 우리 항상 문제에 나오는 거 신뢰성 확인.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이거 항상 나오는, 그죠? 빈출. 진짜 빈출이죠, 이거. 빈출. 보면은 이 카드 1번 보세요. 청소년의 약 88%는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가에서 봤을 때 땡땡 기관 보고서 요거를 넣어줘야지. 그지? 그래야 신뢰성이 올라가죠. 출처가 어디인지. 출처를 밝혀줘야 신뢰성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출처 밝히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적절한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0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네, 이제 지우고.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가 학생이 제작한 건데 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카드 3에는 가의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을 드러내기 위해, 이게 틀렸죠.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합니까 청소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거? 현재의 청소년 가에서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기관 중심의 운영이 한계점이 있어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선호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어요. 이것만 잘 보면 풀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3번이었죠. 네, 41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보시고요. 42번 보세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한번 이건 쭉 볼까요? 기억 보면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으로 썼다. 맞죠? 의문형 종결 어미 써서 맞아요. 1번 맞고. 2번 부사 무려를 사용해서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니은 보면 무려 88.3%에 달합니다 하면서 무려를 사용해서 비율이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맞죠? 3번 연결어미 열을 사용하여 사회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절의 내용이 뒷절의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번 볼까요? 디귿.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가 확산되지 못한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해야겠죠. 이유. 왜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디귿으로 쓴 거죠. 그죠?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참여 기회가 뭐 부족한 목적이 확산되지 못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목적은 관련이 없죠. 그죠? 부족하다는 목적으로 참여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목적은 아니고 이유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보세요. 리을,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이게 피동 표현의 특징이죠. 이 피동 표현은 신문기사에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죠. 피동 표현. 그래서 어떤 주체를 딱 특정하기 어려울 주체가 특정되기 어려울 때
비동 표현을 많이 쓰죠. 또는 이제 뭐 어떤 환경적인 원인을 강조할 때 비동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비동 표현 썼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비동 표현이죠. 비동. 간단하게 말하면 비동 표현은 두 가지가 있죠. 전미사를 활용한 비동 표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동 표현 어지다. 어지다 아지다가 쓰인 비동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지다가 쓰였죠. 그래서 주체가 특정되기 어려울 때 또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강조해야 할 때 비동 표현을 신문 기사에서 많이 쓰는데 리을에서 쓰였죠. 리을 맞았고 디귿 보세요.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미음 보면 아쉬웠다고 이게 인용 조사죠? 인용의 부사격 조사, 인용의 부사격 조사. 인용 표현 활용해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죠. 맞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넘어갑시다. 43번 볼게요. 지우고 좀 볼게요.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3점짜리네요. 지금 카드 뉴스를 보완하려고 어떤 수정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드 A, B의 활용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카드 뉴스 보완 방향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의 카드 A, B를 추가했다. 한번 보세요. 카드 A 보면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설문조사죠. 학생 설문조사. 카드 A는. 카드 B는 예시를 제시한 거죠. 카드 A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고 카드 B는 활동 예시를 든 거죠. 활동 예시. 가장 적절한 거. 네. 가장 적절한 정답이 5번입니다.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나에서 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죠. 그냥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왜 사회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제시가 됐지 어떤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카드 B를 가지고 활동 예시를 제시해주면 카드 뉴스가 보완이 잘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4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 44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볼게요. 44번 보면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가를 보면 이제 게시판 한번 볼까요? 하진이 마음을 그려요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시작할게. 지금 대화 내용이죠. 뭐 메신저를 가지고 대화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메신저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는 웹툰이에요. 나를 봤을 때는 그 웹툰 회의를 가지고 만든 웹툰이죠. 웹툰. 그리고 밑에 보면 댓글도 달려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웹툰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지문을 봅시다. 보기를 봅시다.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 학생들의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고 있고 어디 있습니까? 네. 있으니까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 맞죠? 그죠? 네, 2번 보세요.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 별점도 되어 있고 댓글도 쓰여 있으니까
웹툰 제작자가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독자가 보인 반응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반응 확인하고 있는 거 있죠. 8월 12일에 댓글 봤어? 의견 있어? 별점 높은 거 보니까 평가 좋다. 뿌듯해.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확인을 했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보세요.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댓글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이거 작용하고 있죠. 3번도 맞고요. 4번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하이퍼링크 여기 있죠. 하이퍼링크. 혹시 하이퍼링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학생들은 잘 알아두세요. 인터넷 주소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클릭했을 때 그 주소로 넘어가는 링크, 그걸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걸 누르면 이제 그 웹툰의 그 홈페이지로 넘어가죠. 그죠? 여러분 하이퍼링크 한 번쯤 다 눌러봤죠? 4번 맞고요. 5번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으니까 이거 틀렸죠. 정답이 5번이에요. 이 댓글에서 독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있지만 제작자와의 어떤 질의문답 이런 것들은 없죠. 보면은 양양이, 파도, 솜사탕, 파도, 좋은 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지 뭐 제작자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45번 문제 봅시다. 지우고요. 45번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45번 문제. 정답이 2번이죠.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주었다.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입니까? 요게 틀렸죠. 지금 보면 두 인물이 겪는 하나의 사건이죠. 이거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인물이 겪는 한 가지 사건을 각각의 입장에서 그죠? 비교했죠. 그죠? 왜냐하면 친구랑 이제 다퉜던 그런 경험을 친구와 나의 어떤 입장 차이를 양옆으로 세로로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두 인물이 겪는 한 가지 사건. 정답이 2번이죠. 이건 좀 쉬웠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죠. 뭐 시간 경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로로 날짜 변화까지 표현했고 멀어지는 친구 사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여백을 점점 넓혔죠. 이렇게 점점 그죠? 벌어지게 그렸고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미안해서 어쩌지? 아 후회돼 이런 거죠. 지금 글로 적어서. 5번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피우고 댓글 참여 권유했다. 지금 여기 그죠? 댓글 참여 권유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언어와 매체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